자,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 이번 이슈는, 이 뉴스로 보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3년간 포스코의 포항항하고 광양항,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항만하역 용역 입찰을 했는데, 이 항만하역 용역이라는 게 하역을 뜻하는 거예요. 하역 용역을 이제 포스코가 직접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하역업체에 줘요. 근데 이것에 입찰할 때 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65억 3천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를 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연루된 하역업체가 어디냐? 그쵸? 여기에 관련되는 하역업체가 이제, 나왔는데, 이 업체가, 보시면은, 광양항이 주식회사 동방이 제일 큰가 봐요.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 앤 테크놀로지, 5개고, 포항이 동방, CJ 대한통운. 동방하고 대한통운은 꼭 끼네요. 그 다음에 한진, 3개사. 그러니까 중복을 빼면은, 6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사가 입찰한 방법을 보니까 이게 말이죠. 왜 담합을 했겠어요? 포스코가 운송 부분에 입찰제를 도입한 게 2000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됐죠.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입찰제가 아니었어요. 수의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형 운송사나 하역사하고 포스코가 장기간 계약을 합니다. 물론 계약 단위는 1년인데 그냥 계약을 계속 연장을 해. 왜? 이게 한번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새로운 사람 들여가지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것은 화주인 포스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게 좋으니까 이 고정적인 대기업들하고 계속 운송과 하역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운송 부분을 2001년부터 이제 입찰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또 하역도 그 이후에 또 입찰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하역 용역의 입찰을 보니까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를 한 거야. 그리고 낙찰 순위를 담아. 그러니까 3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낙찰 받을래? 그 다음에 우리가 투찰이 뭐죠? 얼마에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원가를 보존하는 가격으로 투자하는 거죠. 왜? 담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량 배분은 뭐냐면요. 이걸 자기들끼리 또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안 좋은 이런 3가지를 담합을 했다. 이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수의계약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온 이유는 운송이 2001년에 입찰제 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역은 2016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역을 늦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역은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하역이라는 거는 이게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경쟁 입찰을 도입한 거고 운송은 2001년에 오래됐죠. 근데 이제 지금 6개 업체, CJ 대한통운, 한진, 동방, 뭐 이런 세방 이런 업체의 의견은 뭐냐면은 아니 포스코의 철강 제품이나 후판이나 선재를 하역하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장비, 설비, 인력 이거의 투자 비용이 만약에 계약이 1년인데 1년 뒤에 만약에 탈락하면은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거지.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담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주장. 물론 이 주장이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포스코에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장비하고 이런 걸 하나 50억 샀는데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이러면 이 50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이 입찰 담합의 적발에 보니까 매년 입찰 설명회를 하거든요. 포스코가. 이때 비밀리에 모이는 거예요. 업계에서. 원래 업계가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역 물량을 전년도 대비해서 자기들이 전년도에 나눠 먹은 게 있죠. 분배한 거. 배분한 것만큼 또 올해도 하자. 이거를 이제 합의하는 거지.
그래서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입찰 단위별로 낙찰 순위도 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네가 하고 요거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격도 정해놓는 거야, 미리. 이거는 범죄행위죠. 여러분들이 담합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니까 공정위에서 제재하는, 여러분들 공정위원회가 검찰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런 담합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말이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운송회사하고 하역회사가 담합한 사례가 수도 없다 이거지. 이거를 제가 로즈브릿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오늘 다시 제가 리피트를 하겠습니다. 자, 2000년에 있죠. 2000년부터 입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8년간 수입 현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현미 수입해요. 수입 현미를 운송하는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담합을 했어요. 이게 적발이 됐죠, 물론. 이게 말이죠, 과징금이 127억. 과징금만 127억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근데 여기에 연루된 업체가 여럿인데 그 중에 대표가 CJ대한통운이야. 무려 30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제일 많이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또 운송이 있죠. 철강 제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미 얘기했죠. 수입 현미.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게 철강이에요. 포스코가 18년 동안에 철강 제품 운송 용역을 입찰했어요. 근데 이거를 18년 동안 담합을 했어요. 이걸 적발을 했는데 과징금이 무려 460억. 엄청나죠. 아까 현미가 127억, 철강 제품 담합이 460억. 과징금만. 여기에 또 연루된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CJ대한통운이야. CJ대한통운이 94억 과징금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3일이 91억, 한진이 86억, 천일이 80억, 동방이 86억 등등등. 그래서 과징금을 또 때려 맞았어요.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2006년에서 2018년, 이것도 한 14년 되죠. 12년간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엄청 수입하잖아요. 이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을 또 담합했어요. 이게 60건이야. 그래서 여기에 12개 운송사가 인벌브 돼 있어요. 연루돼 가지고 54억 과징금.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아시죠? 두중. 제가 두중 방송했잖아요. 두중과 현대삼호중공업이 화물 운송 용역을 입찰을 했어요. 6건을. 그리고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체 블록이 거대한 거, 이거 운반하는 특수 장비가 이게 외제예요. 독일제인데 이게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그러는데 트레일러라, 트레일러. 모듈 트레일러. 이것을 임대를 해요. 이 조선소가. 왜냐면 조선소가 갖고 있기는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운송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 입찰 2건이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8년 동안 담합을 했는데 이게 과징금이 5억 5,400만 원.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에 우리나라 발전회사 있죠. 여러분들이 한전에 발전 자회사가 많아요.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그 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쭉 있죠. 이 발전 자회사가 발전 설비나 원료, 예를 들어서 유연탄이나 석회석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 전신주, 보일러, 터빈 이런 거를 운송하는 것을 입찰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입찰을 할 때 여기에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을 했어요. 과징금이 31억 8천만 원. 여기에 한진이 제일 많아. 과징금이 7억 6천. 한진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동방, 세방, 동부, 성광, KCTC, 금진해운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게 총 약 294억 규모인데 여기에 과징금이 31억 8천을 때려 맞았다. 심지어 말이죠. 석회석 운송 입찰에서는요, 들러리 회사를 세워가지고 담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5건을 얘기를 했죠. 이외에도 또 있어요. 이외에도. 근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수입 곡물, 철강 제품, 조선 기자재, 변압기, 농산물, 중량물. 이런 것들의 화물의 특성이 뭐예요? 약간 좀 특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거든. 돈이 되니까, 누가 낙찰을 가져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골고루 배분하자. 이래서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최대 물류기업이자 대표적인 3자 물류기업이 어디입니까? CJ대한통운이에요. CJ대한통운이 매번 거의 적발 대상이야. 그리고 과징금 금액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담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만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법인이나 그 임원들, 임직원 있죠.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입니다. 솔직히.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도 돼야 되죠.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정 이런 게 검찰의 공소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담합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운송사나 하역사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 산업이 아주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4년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14.5%, 22.4%, 24%, 12%. 근데 작년 있죠. 작년에 삼전에 영업이익률이 18.5%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이 26,880개입니다. 우리나라. 이 중에 제조가 11,350개, 비제조가 15,530개. 우리가 물류가 비제조잖아요. 여기에 영업이익률의 평균 6.8%예요. 그런데 물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 2%다.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물류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떠받치는 혈맥이고 지원 산업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돈은 제일 못 번다. 이거는 참 심각한 거. 저도 물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39년째 이쪽 계통에 일하면서 이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억울하고. 아니 3D 업종에 힘들게 일하면서 영업이익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이 심하니까 입찰에 담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담합을 그러면 근절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징금 부과를 반복할 경우에는 입찰 참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강화시켜야 돼. 10년간 예를 들어서 제한.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국방부, 조달청 등 입찰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ESG 경영평가에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가 말이죠. 최근에 최저 제한 낙찰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너무 저가로 낙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하고 환경, 친환경 부분의 점수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심사제를 도입을 했어요. 포스코가. 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저가로만 입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에 낙찰을 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가격만 점수로 보지 말고 안전과 친환경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평가해서 입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담합을 주도하고도 재빨리 자진신고해가지고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 있었다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CJ대한통운이에요. 아니, CJ대한통운이 주도해가지고 제일 많이 공정거래를 위반해놓고 잽싸게 신고해가지고, 책임을 감면받고. 이거는 말이죠, 저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얼떨결에 참여하다가, 물론 얼떨결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다가 과징금만 부과받는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골로 담합을 하는 기업, 주도하는 기업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현행법은 감면해주고 있다. 재빨리 자진 신고할 경우에. 이거는,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플랫폼. 무슨 플랫폼이냐? 투명하고 공정한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입찰 시스템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개방형 시스템이야. 즉, 차주, 그러니까 화주 있죠, 화주. 포스코라든지 뭐 한전 자회사라든지 많은 이런 농협이라 이런 화주들과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걸 만들어서 차주들이 제대로 된 운송 원가 또는 하역사가 제대로 된 원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받아서 뭐 다시 배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칼럼에도 얘기하고, 그저께 제가, 저기 지상파 기자들하고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입찰 프로그램이 좀 개방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직거래 위주로 가야 된다. 지금 모든 게 이 세상이 직거래 아닙니까? 지금 배민이라든지,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당근마켓이나 모든 해외 직구 같은 게 직거래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이제 이런 큰 기업들도 물론 중간에 주선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주선사들이 지금 주도하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 의해서 운송이든 하역이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정위의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또 지금 뭐 보면요 너무나 많이 적발돼가지고 이것은 약간 뭐랄까요? 과징금 내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은 왜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됐는가? 과징금 내고 또 담합하면 이게 더 싼가? 이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고려한 이런 제재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입찰 제도,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한 이런 하역이나 운송의 입찰을 근본적으로 막고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빨리, 하루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브릿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